되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자 오늘은 1월 마지막 장이었는데요. 결국 마지막 날까지 양시장은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런 이 흐름 안에서 오늘도 저 PBR 수혜주들이 움직임을 보이면서 특히나 또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순위가 5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 또 중요한 이벤트 FOMC 결과와 함께 내일부터는 2월 시장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1월 달 어떤 면에서는 좀 이 괴로운 1월 달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달 2월 달은 어떤 FOMC 회의에서의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가 되고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들 이 실적과 관련된 변동성은 있겠지만 1월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1월 잘 마무리하시고 2월 시장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바로 이틀 전에 저희가 월요일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장중에 7% 강세를 보이면서 29,200원까지 상승을 했고 현재 수익률 8.1%. 자, 이 종목 계속해서 잘 볼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이 여러분들께 올해 2023년도 온기 실적이 한 1,77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네. 2,000억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된다라면은 2024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3,000억 선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이 목표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도 다른 방산주들과는 달리 오늘 좋은 모습이 연출됐다.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이 종목을 가지고 다시 또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시해드린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또 실적도 잘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어떤 전망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또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또 첫 시작되는 1월 굉장히 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2월 시장은 조금 더 기대감 가지고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투코스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소장님의 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발굴하고 그 노하우들을 배워보는 강의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실전투자 매직기법 강의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 분석 시간 가져보시면서 내일 시장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렌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더 많은 내용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들어오시면 매직솔루션 이용권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숫자 4자리 4509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가능하신데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오늘 시황 이야기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2,500선 아래에서, 코스닥은 800선 아래에서 1월 마지막 장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에 수급이 좀 들어와졌고 또 선물 매수 들어왔는데요. 그러면서도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또 어제의 낙폭을 또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또 헷갈렸던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월 달 그래도 꼬리를 달아주면서 뭐 6% 내외 이런 하락을 보였지만 코스닥 시장은 뭐 종가가 저가로 마감이 됐죠. 네. 800도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번 달 고점을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890에서 뭐 799까지 10% 가까운 그런 어떠한 그 급락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불거졌던 바로 이 저 PBR 관련한 이러한 네.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고 PER, 고 PBR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세를 주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한 흐름들이 일시적으로 뭐 AMD라든가 또 오늘 뭐 삼성전자의 확정치 실적 발표가 좀 사실 기분 좋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크게 흔들렸던 그러한 모습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제한된 자금 흐름들 속에서의 순환 흐름이 이 PBR 쪽으로 좀 몰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시세를 앞으로도 계속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잠시 후에 또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움직임들 속에서는 뭐 기아차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형격인 이 현대차도 상당히 그 오늘 안정적인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이 18만 원을 중심으로 한 하방을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현대차도 2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오늘 자동차 쪽에서 현대 기아가 잘 잡아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저 PBR 관련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주사 쪽 관련주들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SK라든가 이러한 종목들도 의미 있게 움직여줬는데요. 삼성물산의 모습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순간적으로 또 한번 급락을 했고요. 이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11만 원에 대한 이 지난번 11월 달에 이 어떤 면에서는 저항대였는데 이 자리가 이제 다시 지지를 받아주면서 오늘도 거래가 실려주면서 직전 고점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물산 같은 종목이 6% 이상 급등을 했다. 내일도 이 종목이 여러분들 급등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겠습니까? 이제 쉴 타임이 또 된 거죠. 더 가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절대적인 뭐 저평가 구간이다 아니다 이 논란을 떠나서라도 일시적인 수급이 이쪽들로 좀 몰렸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이 좀 흔들리고 불안정할 때 금융 섹터 쪽에서는 제주은행 같은 종목이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여전히 불안정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직전의 고점을 또 돌파하는 이렇게 새로운 또 고점이 연출이 됐습니다. 뭐 상한가를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격이 과다하게 벌어지면서 내일 정도 되면은 또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적절한 차익 실현도 병행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IT 쪽들 뭐 소부장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도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을 됐었는데 또 대표적인 금융주 쪽이 저 PBR 종목으로서 삼성생명 같은 종목도 지난번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추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물론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뭐 끌고 가셔도 되겠지만은 단기적인 어떤 차익을 노리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조금 한 발 물러서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뭐 비전 프로와 관련된 종목들도 네. 상당히 그 급등락이 심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도 오히려 하이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승 흐름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내일 정도쯤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한 번 더 나와준다라면 오히려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의 관점 그리고 또 오늘까지 해서 단기 급락을 했던 여타 IT 소부장 쪽을 중심으로 한 저점 매수 전략 이러한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당분간은 좀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떤 순환 흐름 또 급등한 종목들은 차익 실현 그리고 또
단기 급락하거나 하락세가 연출됐던 것들은 또 공략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이 저PBR주들의 수익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인데요. 이 이슈가 좀 일시적일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뭐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닐 것이다라고 전망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또 반도체 소부장이나 AI주들의 조정도 있고 일부 종목들은 또 상승을 하는 모습, 이렇게 IT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관련주들 공략을 하실 때도 이 순환매를 잘 고려해 보셔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또 2월의 첫 장인데요. 내일 장 어떻게 전망해 볼지 좀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뭐 지금 뭐 실적 시즌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초미의 관심이 오늘 밤에 이제 또 어제부터 열렸죠. 네. 바로 새해 들어서 첫 FOMC 회의 결과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죠. 1월부터 바로 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1월에 동결이 될 가능성이 뭐 97%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3월에도 동결 내지는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뭐 양분돼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5월 달이나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기조를 깔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지난주에 발표됐던 1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2021년 3월 이후로 처음으로 당시에 2.3%였는데 이게 이제 2%, 2.9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도 인플레가 상당히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바로 이 개인 소비 지출인 이 PC를 파월 의장이 항상 강조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만 놓고 본다라면은 금리 인하를 조기에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문제가 이제 고용입니다. 너무 좋다라는 얘기죠. 바로 12월 우리 지난달 대비했을 때 비농업 일자리 증가가 17만 건을 예상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또 21만 건 이렇게 나오면서 상당히 고용은 아주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물론 뭐 일부 뭐 실업 청구 수당 건수는 좀 증가되기도 하고 뭐 실업률이 좀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FOMC 회의 결과를 토대로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좋게 얘기하면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야, 아직 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어. 이러한 의견들이 지금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이나 6월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내일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기대가 좀 상실이 되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도 연출되고 있지만 5, 6월 정도쯤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고 본다라면 나름대로 의미 있지 않겠느냐. 다만 이번 회의에서 지금 월가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 초미의 관심은 항상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긴축을 먼저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조치를 했던 것을 걷어들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이 양적 긴축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으로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내일 새벽에 파월 의장의 어떠한 뭐 우리가 금리를 5월이나 6월쯤에 인하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할 거라고요. 네. 어떤 뉘앙스, 바로 긴축을 조금은 속도 조절할 수 있는지 이런 코멘트를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 하나가 좀 해소가 되면서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잘 넘어가 준다라면은 시장의 변동성은 좀 제한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의 어떠한 대응 전략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월보다는 그래도 2월 달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곧바로 또 우리가 설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만 잘 넘어간다라면은 설 이후부터의 시장은 상당히 의미 있게 긍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금리 인하가 올해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인지 그리고 올해 몇 회 정도 진행이 될 것인지 그 횟수가 또 중요한데 현재 시장의 이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연준의 정책관에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좁혀야 할 거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 6월 달에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염두를 해두고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2월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 앞두고서는 또 한 번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지나고 나서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장 흐름을 좀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FOMC에 대한 전망과 또 다음 2월 시장에 대한 전략들 참고해 보시고 이어서는 매직기법 공략주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현대로템.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제시해드렸던 굉장히 또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7% 강세 보였는데, 자, 계속해서 쭉 가져가 볼까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안정적인 그 추세 흐름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화면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뭐 지난 12월 달에 요 3만 원, 29,900원까지 넘어갔던 이런 자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격이 과다하게 벌어진 상태 속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시그널선이 이렇게 이중바닥의 모습을 잘 기간을 보여주면서 연출이 됐고 지금 이렇게 빨간 다이아가 잘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시그널도 또 이렇게 빨간 시간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오히려 오늘 아침부터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27,000원 이하 자리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따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이 직전에 고점이 연출됐던 이 다이아들이 위치해 있던 이런 자리들, 이 자리를 넘어서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자리들이 27,500원, 요 28,000원 라인 이러한 자리들이 이렇게 강하게 빨간 다이아로 돌파가 돼 주었다라는 거는 1차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 속에서 이 자리가 이제 오히려 다시 또 지지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32,000원까지는 순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 저항대를 빨리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29,900원, 3만 원 라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자리를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빨리 3만 원을 넘어가 주고 안착을 해준다면 뭐 다음 주에도 32,000원을 향해서 충분히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요 28,000원 초반이라든가 그 밑에 자리에서는 신규 공략도 가능한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이렇게 28,000원 초반이나 또는 이하에서는 또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1차 목표가 32,000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으니까 또 다음 주의 흐름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시거나 더 많은 또 공부 원하시는 분들은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실 때 숫자 4자리 4509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또 온라인 무료 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음 달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공개 강연회를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자, 이 강연회 한번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방송 시간에 제가 이 코너에서도 그렇고 시장 얘기를 합니다만은 공개 강연회 시간에는요. 네. 단순하게 현재 위치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91년에 제가 증권회사 입사하면서부터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한 일들이 참 많이 네. 일어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도 신입사원 신출내기였는데요. 92년에 증권시장이 개방이 외국인들에게 종목별로 한도를 주면서 개방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뭐 저퍼혁명, 뭐 저PBR 혁명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는 93년에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런 어떤 시장의 변천사 속에서 종목이라든가 또는 업종이라든가 또 어떤 정책적인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흐름들이 부침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30여 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번 2024년에는 세계 IMF에서도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에 비해서 0.2%포인트를 높이는 3.1%로 상향 조정을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지금의 주가의 어떤 단기적인 급등락에 연연하기보다는 이제 뭔가 시장이 코로나19 이후에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뭔가 정상적인 어떤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수혜를 볼 만한 섹터와 종목들을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좌에 편입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계좌가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손실났던 계좌를 복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황 전략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고기 잡는 법이라든가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설 지나자마자 토요일 날 모두 다 같이 서대문으로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정말 큰 흐름의 시장 전망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들 또 올해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복구할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 강연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강연회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QR코드 스캔을 하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도 입장해 계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는 4509입니다. 숫자 4자리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들어오셔서 또 많은 내용들, 매직솔루션 이용권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내용들 가져가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소장님의 강의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1월 시장 굉장히 어려우셨지만 저희 방송 꾸준하게 함께 해보셨던 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또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1월 달에 제시해드린 종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 노하우들 또 매직솔루션과 소장님의 분석을 통해서 배워보실 수 있는데요.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1월 한 달 동안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1월 마지막 날까지 코스닥 시장에서의 급락하는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장은요, 항상 하락할 때 이유가 또는 어떤 원인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종목별로 또는 시장 전체의 볼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답은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지난 1월 18일을 기점으로 2429포인트 저점을 찍을 당시에 그 이후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버티고 있다가 요 2, 3일 동안 급락이 연출된 거예요. 근데 그 올라오는 과정들 속에서 시장도 그렇고 종목별로도 그렇고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오늘 그리고 또 어제 그제 특히 그제 이제 여러분들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지만은 거래 대금이 여러분들 겨우 8조 넘어갔습니다. 11조, 2조, 13조까지 거래되면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시장이 오늘 같은 날 코스닥 시장이 여러분들 9조도 안 되는 시장. 이 얘기는요. 되돌리는 흐름이 연출이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또 급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더 자세한 말씀은 드디어 제가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2024년도 증시 대전망 바로 증권투자 무료 강연회를 여러분들 설 지나고 바로 2월 17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곳 서대문 이데일리 TV 본사가 있는 지하 1층 하모니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추천 종목 얼마든지 여러분들 드릴 수 있죠. 시장 전략 분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PPT 갖다 놓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 알고 정말로 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부담 없이 오시고요. 사전 예약하실 분들은요. 요 QR코드 지금 카메라로 찍으시면 사전 예약하는 코너로 가셔서 여러분들 참여 이름 석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노란톡에 계신 분들과 매직 기법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과 대화를 하시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강연의 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이 1번부터 16번까지의 기법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1번이 뭡니까, 여러분들? 익절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익절을 해라라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들? 16번입니다. 16번의 이 자리들, 여러분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하락의 끝자락이 됐을 경우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락의 끝자락이었지 그 당시에는 가장 공포스러운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 공포스러운 구간에서 오히려 15번은 매도를 보류하라는 거죠. 그리고 16번은 이 모멘텀 시그널 라인이 파란 시그널에서 이제 빨간 시그널로 전환될 때는 매수도 오히려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역발상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일부에서는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일별 동향으로 한번 보십시오. 오늘 거래량이 막 그냥 급증을 하면서 물론 일부 종목들 뭐 악재성 재료가 나온 것들은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요. 그냥 흘러내린 겁니다. 여러분들. 거래 없이.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될 수도 있었을 테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제 빨간 시그널이 출현이 되고 거래가 다시 실려주느냐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오히려 편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1월 18일 날이 코스피 시장에서 바로 이와 같은 패턴들이 나타났고 요 시그널이 전환이 돼주면서 2429포인트가 저점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0포인트 여러분들 바로 2529포인트까지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밀리는데 2480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코스피 시장은 미리 빠졌고 미리 올라왔고 숨고르기 해주는 과정. 코스닥은 뒤늦게 3일 전부터 급락 오늘까지. 그럼 뭐 언제든지 또 용수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이러한 1번부터 16번에 해당되는 시장이든 종목이든 위치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신다면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 로템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또 LIG 넥스원이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그동안 먼저 급등을 했었습니다. 현대 로템만 바보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항상 순서가 있고 때가 있죠.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언제요? 이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29일 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30일 날, 화요일 날 편입을 한 겁니다. 뭐 8% 수익이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하루 만에 8% 고점 대비해서 수익 났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어떠한 원칙과 기준하에서 대응을 했고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캔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는데요. 작년 4월이었죠. 방산과 관련된 대장주의 역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올라갈 때 뭐 장대 양봉 뭐 그냥 여러분들 흥분할 만한 그러한 캔들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또 하락할 때는 하염없이 반등 한번 줬다가 또 하락하고 대반등 주는 듯 했던 이런 모습에서 이제 횡보 구간으로 전환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캔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를 보면서 아, 급등했고 조정받고 하락하고 이러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를 쉽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 캔들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다이아가 연출되고 있는 이 모습만을 여러분들 보시면 한눈에 그냥 딱 보입니다. 아하, 이 종목이 작년 4월 달에 이러한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면서 상승 추세를 보였구나. 이때 좀 조정을 보였고 그리고 이때 다시 또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도 우리가 캔들을 봤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양봉들이 연출되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는, 잠깐 되돌림 주고 또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작년 11월부터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이제 하락을 마무리 짓고 1차 상승 한번 해주고 눌림 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 직전의 고점까지 돌파를 하는 이 양봉이 그리고 빨간 다이아가 아주 이쁘게 잘 형성이 되는 이러한 상승의 추세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캔들상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지만은 소위 도도하게 흐르는 물처럼 빨간 다이아가 잡혀지면서 1차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야, 그렇다면은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느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을까? 시그널 라인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전에는 시그널 라인이 어떻게 됐을 때 먼저 미리 매수하거나 미리 매도할 수 있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지난번 급등하는 구간들 속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가 잘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란 시그널이 나옵니다. 이때는 어떠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빨간 시그널에서 다이아가 시세 초입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 여기서 다시 또 파란 시그널로 전환이 되고 다이아도 여러분들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구간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패턴들도 나타나니까 아, 다시 빨간 시그널이 나왔고 빨간 다이아몬드 형성이 됐다. 오케이, 매수. 그리고 대단원의 막을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러한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빨간 시그널들이 나옵니다. 그 시그널은 뭐예요? 파란 다이아가 나오고 있을 때 빨간 시그널들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분할 매도하는 구간들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하락의 끝자락에서 파란 다이아가 작아지고 빨간 다이아도 출현이 돼주고 시그널이 나올 때는 매도를 보류하면서 오히려 소극적 매수를 한다든가 매수를 검토할 만한 자리가 되면서 여기 시점부터 작년 11월부터는 일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 거고 일부 이익 실현도 병행하고 바로 이러한 패턴들이 진행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다이아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파란 시그널이 나올 때 여러분들 공략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패턴이죠. 음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음봉이었지만은 여러분들께 바로 다음 날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다이아의 볼륨이 커져 있고 시그널도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들이 연출될 수가 있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구간들에서도 여러분들 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이 연출된 이후에 다이아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형성이 됐고 이격이 벌어지니까 음봉이지만 밀려 내려오고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잡았다면 여기 시점에서부터 여러분들 이 구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익을 챙길 수가 있었던 거고요. 비록 양봉들이 이렇게 크게 연출됐지만은 그 다음 날부터 음봉이고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파란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파란 다이아로도 전환되니까 여기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들이 결국은 이렇게 단기 가격 조정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반대잖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다이아가 이렇게 상승의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밀리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 가장 중요한 거는 빨간 다이아에서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파란 다이아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는 하락이고 본격적으로 나온 이후에 작아질 때는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 저가 매수하는 거고 빨간 다이아가 나타나고 있을 때 이때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이러한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절대 아니고 매도하는 그러한 흐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급등과 급락이 연출된 이후에 지금의 구간들은 지난해 말부터 횡보해 주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위치다라는 거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동요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신규 공략도 가능한 위치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잠시 후에 이 시간 현재 시간의 특징주들 그리고 이번 주 핫했던 그런 종목들도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승 종목들 살펴보시면 일단 데이터 솔루션이 현재 3%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행정 디지털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장중에 24% 급등을 했고 오늘은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5% 강세입니다. 오늘 또 일본에서 대한항공과의 합병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도 3% 상승 마감을 했고요. 현재 추가적으로 5% 강세 보이고 있고 이제 어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비트컴퓨터가 현재 4%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20% 이상 강세 보인 뒤에 오늘은 5% 하락을 했고 현재 다시 한번 시간의 상승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성정보 역시 3% 현재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이번 주 내내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도 8% 하락 마감한 이후에 오늘은 1% 시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소장님? 네,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얘기, 우리 국적기와 관련된 아시아나항공, 네. 일본 애들이 뭐 손 안 들어줄 수 없죠. 유럽 쪽도 그렇고 다 손 들어줬으니까. 근데 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봉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크게 한번 거래들이 실려주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또 이 윗골이 달린 음봉의 이 자리들, 이 자리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호재성 재료가 나오긴 했지만은 뭐 다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거 뭐 시간에서 급등을 한다고 해서 내일 이 종목을 여러분들 쫓아갈 만한 그런 어떤 흐름들은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공주들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환율의 안정이라든가 또는 유가의 하향 안정화,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항공주들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아시아나항공 또 중요한 이슈 나온 만큼 전해드린 분석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지금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 비트컴퓨터하고 인성 종목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죠. 네. 비트컴퓨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렇게 급등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고, 근데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이격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이 다이아와의 이격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저께 같은 날도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121까지 벌어졌던 그러한 모습이고 오늘 이제 밀리면서 112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의 이격을 통상적으로 보면은 110 내외 정도가 오면은 어느 정도 이격을 좁혀놓고 또 급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 시세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인성 정보를 말씀드리면서도 연출이 됐었는데, 내일 요 움직임들이 한 번 더 나와준다라면 추가적인 급등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인성 정보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인성 정보가 먼저 움직였죠. 근데 네. 탄력적인 흐름은 비트컴퓨터가 아주 그냥 기세 좋게 한꺼번에 막 반영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비트컴퓨터를 접근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인성 정보는 먼저 움직이면서 3일째 이렇게 상승을 보였다가 이격을 잘 좁히는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108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비트컴퓨터가 너무 급등을 해서 쫓아가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인성 정보를 내일은 또 공략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원격 진료 관련주들 또 한 번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특히나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금 더 먼저 움직이고 조금 더 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덜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제주 반도체까지만 좀 볼까요, 선생님? 네, 제주 반도체도 이제 사실은 뭐 시장이 흔들릴 때 주도했던 이런 대장주가 흔들리는 거는 또 당연한 거죠. 네. 잘 버티다가 오늘 같이 밀리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됐는데, 한 가지 이제 이 종목은 이 경고를 받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풀기 위해서라도 제한적인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에서 뭐 조금 뭐 강보합권대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움직임을 연연하기보다는 네. 장중에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이 종목이 추세를 갖고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크게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의 이 시세를 연출했고요. 그리고 더 가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횡보해주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자리가 2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점이 나왔는지, 아니면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2만 한 뭐 2, 3천 원대가 저점이 될지, 이거는 장중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해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는 절대적으로 자제하시고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는 이런 어떤 대응 전략
만약에 지금 25,000원을 중심으로 본다면 25,000원과 3만 원을 하단과 상단으로 놓고 보시고 만약에 25,000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23,000원과 28,000원 정도를 상하단으로 놓고 대응하는 이런 박스권 전략이 일단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자세하게 또 대응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좀 신중하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시간의 특징주 시간 확인을 해봤고 이어서 매직기법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제시해드렸던 매직기법 공략주 중에서 이번 주에 가장 뜨겁게 움직였던 핫5 시간을 핫5 종목을 또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종목부터 볼지 바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소장님? 네, 한미 반도체를 모처럼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한미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작년 6월부터 여러분들하고 1차, 2차, 3차 목표가 계속 끌고 오면서 사실은 67,900원까지 왔었죠. 뭐 다 실질적으로는 도달이 됐던 흐름인데 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들이 계속 횡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자, 지난번에 이런 그 급등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주가가 이번 구간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살짝 연출이 됐다가 곧바로 이 자리를 복원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종목의 경우는 56,000원에서부터 지금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63,000원의 이 아주 강한 박스권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길게 쉬면 쉴수록 폭발력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5만 원 초반까지도 밀렸지만 시장이 여기서 또 한 번 크게 출렁거리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이 자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없는 자리가 되고 56,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 그리고 당분간은 62,000원을 중심으로 상단인데 그 자리 시점이 오히려 1사분 기준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68,000원 목표가 돌파가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도 목표가 더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1월 달에 아주 핫하게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어버브 반도체였습니다. 네. 뭐 단기간에 여러분들 뭐 80%가 넘는 수익을 보여주었고 지난번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격이 과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익 실현도 병행하시고 신규 공략하실 분들은 한 템포 늦췄다가 대응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막판에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격이 이제 98까지 좁혀졌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18,000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까 제주 반도체와 같이 추세를 잡고 계속 가기에는 이 종목도 경고를 받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18,000원과 21,000원 정도를 사이에 두면서 하단과 상단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HPSP 반도체에 관련한 대장주 역할을 해주었던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지만요. 추세는 잘 살아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이제 내일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요 43,000원과 44,000원 요 사이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2차 목표가 55,000원. 물론 작년 5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수익률 상위 종목 130%의 이러한 모습이지만 이번에 1월 달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시해드리면서 네. 목표가 55,000원 여전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아까 현대로템은 아까 했고요. 네. 아쉬운 종목이 고용입니다, 여러분들. 네, 어제 종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아침에 으쌰하고 올라갔다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리니까 밀렸지만은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고용 같은 이런 종목을 이 17,500원 내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공략 가능한 자리니까 동요하지 마시고 1차 목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계속 홀딩해 나가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영의 보유 의견까지 핫5 종목들 모두 점검 도와드렸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동구의 투코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